은근히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너무 아프네. 그래서 이제 통풍 걸린 거 이렇게 좀 과식. 어필도 하고. 돈 벌었더니 이런 게 힘드네. 그렇게 하고. 다리가 얇아졌으니까 근데 딱히 여기가 두꺼워진 것 같진 않거든? 이쪽으로 강해지지 않을까? 뭔가 딴 데로 이게 가겠구나라는 생각.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가는 의학의 역사. 오늘은 무슨 역사냐? 사실 이거 해달라는 말 많았거든요. 뭐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병인가 봐요. 요새 좀 많이 늘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치맥 열풍이 불면서 통풍이 늘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통풍. 네, 통풍의 역사. 혹시 통풍이 뭐죠? 관절에 그 요산 결정이 껴가지고 관절이 좀 파괴되고 엄청나게 붓고 아픈. 이렇게 막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저는 사실 통풍 환자 직접 본 적도 없고 제가 통풍이 없으니까 발가락이 막 이렇게 붓더라고, 빨갛게. 종종 있어요, 병원 입원에. 이게 있어요.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이게 아파요. 또 보니까 뭐 3대 통증 질환 중에 하나래.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7개의 불가사의처럼 매번 달라.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산통이 있어요, 산통. 아이 낳을 때 있는 통증이 있는데 요로결석, 남성 통증 이렇게 해서 3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로결석이 빠지고 통풍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 정도로 통증이 좀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견될 만큼 이게 아픈 질환이다. 진짜 아파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통풍은 왜 생길까? 아까 간단하게 말씀 주셨지만 요산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산은 왜 축적되죠? 퓨린 관련된 물질들을 많이 먹고 그게 잘 배설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 중에 하나는 과다 생성이 됐거나 아니면 배출이 잘 안 많이 되거나. 먹어서 그쵸. 많이 먹었거나 네. 과다 생성이 되거나 배출이 잘 안 되거나 그쵸. 이게 뭐 기름진 음식, 알코올 혹은 내가 탈수가 됐거나 요새 심각해지는 거는 액상과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가 진짜 안 좋대요. 이게 과당이 있는데 카페인 있죠? 그러니까 탈수 일으키면서 당이 빡 들어가. 요산이 팍.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치맥. 이거 뭐 직방이죠. 맥주에 기름에 튀긴 치킨 먹으면 쭉쭉 생기겠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막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오히려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 더 통풍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뭐 걸리기 쉬운 병은 아니었겠죠. 사실. 네. 누가 이렇게 먹겠어? 그렇지. 부유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지. 귀족. 귀족들. 왕족. 최초의 통풍은 언제쯤 발생했을까? 로마. 여기 로마? 이집트도 잘 삼으니까. 이집트? 네. 사실 이럴 때는 이집트 찍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게 최초의 발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이집트입니다. 걔네가 기록이 미쳤으니까. 사실 기록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 그냥 미라에 있습니다. 미란. 기원전 2640년경에 매장된 필레 미라에서 통풍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가끔 말로 안 할 때가 있어. 보여줘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보관을 우리 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록 자체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위대한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최초로 남겼습니다. 테스형.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주로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랑 연관이 있다. 대박. 이 병이 생기면 걷기가 어렵다. 발이 생기니까. 약간 발에 이렇게 방울처럼 결절이 생겨서 구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라틴어로 이제 방울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의 통풍, 고우트가 된 거죠. 어원까지 아예 테스형이 남겼구나. 묘사를 구타라고 한 거고 실제로 이때는 뭐 포다그라라는 이름으로 더 부르기도 했어요. 이게 독성, 포다그라? 이런 뜻 약간 어려워요 이게. 어찌됐건 히포크라테스가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5개의 정의를 내려요. 격언을 남겨. 통풍에 대해서 이게 기가 막혀. 뭐예요? 1. 내시는 통풍에 걸리지도 않고 대머리가 되지도 않는다. 내시. 2. 여성은 월경이 멈추지 않는 한 통풍에 걸리지 않는다. 3. 청소년은 성관계 전에는 통풍에 걸리지 않는다. 왜? 4. 통풍 증상은 대개 40일 내에 좋아진다. 통풍은 봄과 가을에 활발해진다. 4번하고 5번은 조금 애매한데 1, 2, 3번은 기가 막힙니다. 자, 내시는 누구예요? 고환 제거한. 고환을 절제한 남성 사람이죠. 호르몬이 없죠.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온 사람이죠. 이 남성 호르몬이 콩팥에서 요산 배출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라냈으면 통풍에 잘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확한 기술이야.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요산 배출을 높여요.
그래서 여성의 유병률이 낮습니다. 근데 폐경이 됐으면 똑같아지겠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통풍에 걸릴 수 있죠. 성관계는 아까 여기서 성관계에 딱 반응했는데 이상하긴 해요. 성관계? 이상하죠. 근데 보통 성관계 언제 해? 큰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 팡 터지는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그치. 어쨌든 증가.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이게 욕구가 더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죠. 아직 남성 호르몬이 안 나는 어린애는 아무리- 통풍 안 걸린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어. 안 생기더라. 40일과 봄과 가을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아마도 당시 그리스의 기후나 뭐 생활 양식과 연관이 있었을 그러니까 거다. 그때 기름진 뭐 음식과 술이 뭐 그쵸. 아마 끈적했겠지, 그때 아마도. 뭔가 뭐 추수가 된다든지 뭐가 잡힌다든지 뭐 그랬겠죠. 겨울에 못 먹다가 이제 봄에 먹기 시작하는 그쵸, 거 그쵸. 그리고 이제 가을엔 추수하니까 그때 많이 먹었을 테고. 상당히 정확해. 이런 식으로 추론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게 잘 관찰한 것 같잖아. 네. 근데 원인에서 틀렸어요. 뭐라 원인을 생각했어? 생활 사책 소리잖아. 뭐, 그치 뭐가 좀 많거나 부족했겠지 어. 뭐. 가래가 쌓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흑담즙은 아니고 가래라. 왜냐면 생긴 게 방울 같으니까 요 안에 가래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칼로 쬐어요. 와 실제는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뒤질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손만 대도 아플 것 같은 데를 칼로 와 쬐어요. 진짜 아프겠다. 기절했겠다. 근데 효과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단단한 덩어리만 있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건 지금도 안 되거든요. 안 돼. 와, 어떻게 저거지? 엄청 아플 텐데. 그래서 이제 역시 내과적인 치료해야겠다. 가래가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독을 쓴 거죠. 아마 뭐 당시에 그거는 뭐 비소나 수은이었겠죠. 별로 효과가 없었죠. 당연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풍에 한번 걸리면 이거 치료가 잘 안 된다. 괜히 맨날 그렇게 써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환자 탓을 해.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관절에 가래 같은 그 방울이 끼었어. 많고 좀 삶이 힘들었고 또 변비가 있다 이러면 치료가 안 된다. 자기가 못한 건데 그때는 뭐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좋아. 이게 적당히 포기하는 게 환자 살리는 게 오히려. 그래. 어떻게 이때 또 너무 도전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또 아파지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리스 때는 뭐 갈렌도 그냥 에이 치료 어렵네. 그리고 넘어갔어요.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로마 시대 때 벌어져. 그때 너무 이제 풍족해지잖아. 먹는 거 너무 많아지고. 아니 귀족들 사이에 통풍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통풍을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막 이게 걸리니까. 너무 많이 걸려. 근데 문제는 귀족만 걸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많은 음식이나 알코올을 먹지 못하는 서민이나 여성한테도 대량 발생합니다. 뭐지? 이거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이유를. 왜 그랬을까? 우등생들 나오세요. 수도관 때문이구나. 예, 납입니다. 납의 제국이죠, 사실. 포도주에 납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수도관을 아예 납으로 쓰고. 근데 이 납이 통풍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납을 근데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권장하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 납의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콤팍 기능을 저해시키면서 아예 말이 있어요. 납 독성 통풍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납 때문에 이제 신장의 세뇨관이 망가지고 거기서 요산이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대사성 통풍이 아니라 요산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조금만 있어도 그냥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네. 그냥 통풍 증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야 이거 통풍은 전염병일 수도 있겠다. 거의 전염병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치료는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참아야 되는 어떤 병이 돼요. 진짜 고통스러울 텐데. 관절이 망가지거든. 그쵸. 보니까 심한 사람들은 너무 관절이 진짜 망가져. 엄지발가락 여기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근데 그리고 이제 중세가 오죠. 납은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꼭 납을 넣은 와인 말고도 그냥 술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식수를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아. 알코올이 필요했지. 게다가 당시 유럽 귀족들은 고기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그게 내 그 힘과 권위의 상징이야. 이 당시에 이제 사냥터가 맞아. 일종의 그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사냥하면 뭐 하겠어? 고기 나오잖아. 먹어야지. 맞아. 고기랑 술이랑 먹어요. 계속 통풍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높은 사람들이 생기죠. 근데 이 통풍이라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왕. 아니요. 그 사람도 당연히 통풍 있었겠지. 네. 있어요. 기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 영국의 왕 헨리 8세라고 헨리 8세. 초상화만 딱 봐도 통풍 걸리셨겠다. 이 느낌 체가 딱 지르잖아 그거. 180의 키가 몸무게가 145kg였습니다.
그 BMI 하루에 5,000kcal를 먹었대. 엄청 드죠. 계속 먹어요. 엄청 계속 먹어. 심지어 일주일에 그가 마신 와인만 해도 33리터 정도를 마셨대요. 와인만 33리터예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통풍 발작이 생겨요. 너무 아프다 이놈들아 발가락을 잘라라 차라리. 그러면 의사들이 와서 어떤 처방을 하냐. 이거 로마 시대 때부터 유구하게 내려오는 처방이거든요. 술을 드십시오. 왜? 그러면 통풍의 통증을 잊을 수 있습니다. 진통 목적으로. 왜냐면 안 되니까 그거라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겠지. 계속 심해져. 그래서 이제 헨리 8세 때문에 이 통풍이 이제 왕의 병이다라는 뭐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통풍이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아프고. 네, 이거 병한테나 영광스럽지. 뭐 우리한테는 걸리면 괴롭지. 병한테 진짜 아파요. 이거를 묘사하는 게 맞는데 17세기에 영국에 상당히 저명했던 의사 중에 토마스 시드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드넘. 이분은 몸소 알았어요. 통풍을. 잘 걸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묘사해요. 이 병에 걸리면 옷의 무게도 견디지 못한다. 너무 아파서. 닿기만 해도 아프고 내가 가만히 발을 대고 있는데 누가 걸으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흔들림도 내가 못 견디겠다. 차라리 발가락 부러뜨리는 게 낫겠다. 사실 통풍이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맞아요. 통풍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그런 걸 묘사한 거죠. 또 19세기의 한 목사님은 누가 내 누나를 구두로 밟는 것 같다. 그만큼 아프다라고 합니다. 이 병이 별명이 왕의 병이잖아요. 괜히 붙은 게 아니라 뭐 프랑스 왕 아까 말씀하신 루이 14세 포함해서 뭐 영국 왕 조지 3세 가족은 아예 그냥 거의 다 걸려 있었고 통계를 보면 프랑스 왕이 한 34명 정도 돼요. 그 중에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환자만 20명입니다. 근데 이게 기록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유전병인 줄 거의 뭐 알았어. 유전병인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런 인식이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 병에 대해서 인식은 좋아져요. 왜냐면 높은 사람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네. 야 이거 패셔너블한 질환이다. 이거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 통풍 안 걸려봤어? 그러면 얘네 아직 진짜 사체를 모르네. 아직 거기까지 안 올라왔네. 얘 뭐 아직 멀었구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뭐 우창현이 하층민이었다가 성공했어. 통풍 걸렸어. 그러면 성공했다. 은근히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너무 아프네. 등에 통풍 걸린 거 이렇게 좀 과시. 어필도 하고. 돈 벌었더니 이런 게 힘드네.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게 또 통풍에 걸리면 성기능이 좋아진다는 믿음도 생겨요. 그 태양왕이 생기는 거 아니야? 다 걸려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뭐 이게 약간 나쁘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이게 권위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부하려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실제로 통풍에 걸린 남성이 그 한창 때 인기가 좀 있었대요. 왜? 그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이제 여성분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 왜냐면 통풍이 일종의 최음제라고 믿기도 하고, 이게 여러 묘사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수필가인 미셸 드 몽테뉴, 이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남자의 다리가 약해져야 성기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혈액순환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냥 일정한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얇아졌으니까 근데 딱히 여기가 두꺼워진 것 같진 않거든? 이쪽으로 강해지지 않을까? 뭔가 딴 데로 이게 가겠구나라는 생각.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수필에 썼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몽테뉴 글 잘 쓰네 이렇게 하고 대단하지. 대단하다.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돌봐주고. 대단하다. 그리고 또 통풍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서 못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리가 얇아지잖아요. 그럼 몽테뉴의 말들을 따르면 강해졌을 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렇게 인기도 생기고 그랬대요. 또 이제 17세기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제 논리. 누워 있으니까 성기능이 좋아질 거다. 왜 누워 있으면 성기능이 좋아? 쉬니까. 에너지를 좀.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휴식을 근데 이게 취하면 주장은 해도 아픈 병이잖아. 너무 아픈 병. 아니 내가 뭐 정신승리 해봤자 아픈데 뭐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들이 계속 생겨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근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피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 당대 거물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는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미국을 너무 괴롭히면은 얘네 독립할 것 같다. 오히려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좀 다독여야 돼. 얘네 세금 너무 높이지 말고 그냥 아예 폐지해버리자. 그래서 영국이 좀 얕게나마 미국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고집 부리다가 전쟁을 해서 나가면 손해다. 현명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대 총리예요. 이 사람이 하필이면은 진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통풍이 발작해서 못 나가요, 아파서. 근데 그 회의에서 통과된 게 인지세법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문서에는 세금이 붙고 그걸 영국에 내야 된다라는 법이 그때 통과돼요. 이것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 벌어지고 미국이 독립한 거거든요. 이 양반이 통풍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연방에 미국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죠, 미국 측에서. 거기에 토마스 제퍼슨, 존 아담스,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벤자민 프랭클린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들어봤을 이름이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독 유명하죠. 왜냐면 $100에 그려져 있는 그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대통령은 안 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100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야, 사람 게으르면 안 돼. 근면성실해야 돼. 나처럼 운동하고 해야지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돈을 벌면서 지금 $100 푸서가 보시면 통통하잖아. 후덕후덕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셨나 봐. 그러면서 통풍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통풍에 걸렸어. 근데 이제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독립선언문에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통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날은 참여를 못 해요. 와, 진짜 아픈가 봐. 너무 아파서 집에서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집에 와서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집에 쓴 거를 이제 심부름꾼이 가서 이제 초안을 검토받기도 해서 해요. 심지어 그 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에도 걸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가마꾼처럼 해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지만 그렇다고 독립이 되나? 아니죠. 안 되잖아. 선언한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3.1운동 했지만 그런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사실 당시 미국은 이루 열강도 아니에요. 영국에 비하면. 야, 지금의 미국 생각하면 안 돼. 야, 이게 100년 만에 진짜. 그때 싸우던 사람 민명대잖아요. 그에 비해서 대영 제국은 레드코트들 막 완전 훈련된 사람들이랑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국이 뭐 하면 싫어하는 나라 프랑스. 프랑스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프랑스에 보내자 누군가를. 그랬더니 여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뽑힙니다.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불어도 잘하고 당시에 이런 매너에도 능숙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배에 태워 보내요. 근데 갔는데 아파가지고 호텔에 나면 거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일이 되려면 이게 되는 게 당시 프랑스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던 귀족이 샤를 그라비엔데 이 양반도 통풍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만나는데 대동단결이야. 야 나도 그래가지고 통풍에는 통풍 힘들지. 공감. 통풍하라는데 어떻게 그 대서양을 건너갖고 여기까지 왔냐. 진짜 고생했다. 내가 너 대신 활동해줄게.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실상 거의 호텔에 있고 이 양반이 이제 아바타처럼 프랑스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끈을 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협상이 엄청 빠르게 진행이 돼서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을 도와주게 됩니다. 심지어 이 양반이 그것만 해준 게 아니에요. 약도 추천해줘. 당시 미국은 사실 후진국이잖아요. 그치, 그 당시에. 유럽에 엄청나게 발달한 그 의술 중에 하나인 초원 샤프란이라는 약을 줍니다. 뭔 약이야? 이게 우린 되게 샤프란? 낯설 텐데 사실 독이에요. 예? 독입니다. 이게 코리친이라는 콜키친. 그게 들어가 있는 알칼로이드 계열 독이에요. 과량 복용하면은 호흡이 이제 곤란해서 죽을 수 있지만 적은 양만 복용하면은 통증 조절과 함께 염증 조절이 되니까 실제 통풍 약이죠 이게. 그치.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가지고 동맹도 이끌어오고 실제로 통풍이 나왔어요. 약을 받아왔네. 그래서 와서는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이제 미국 독립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 결과 이제 $100에 자기 얼굴을 박았죠. 와. 근데 이제 이 아픈 통증을 치료를 이제 이 당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이런 약을 썼지만 고대에는 그럼 어떤 치료를 했을까? 와, 진짜 잘랐을 것 같은데. 자르면 죽었겠구나. 자르진 못하죠. 그래, 자르면 죽으니까. 처음에 이제 비소나 수은을 씁니다. 그러다가 기록에 남아요. 고대 그리스에 기록에 안 남아있어요. 이게 어떤 의사인지. 가을 크로스커스라는 약을 썼대. 근데 여기도 코리친이 들어있어요. 코리친을 썼는데 이게 구전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과량 먹은 거예요. 그럼 죽잖아. 그럼 죽어요. 독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람 자꾸 죽으니까 이건 쓰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중단을 했다가 또 6세기경에 기독교 의사 하나가 그래도 가을 크로커스 쓰면은 이거 나을 수 있다. 소량을 쓰면 지금도 뭐 해가지고 쓰는 약이니까. 그렇죠. 지금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이때도 또 이게 통신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는 잘 쓰는데 옆에서는 과량 써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주류를 남질 못하고 가을 크로커스는 계속 독으로만 나와요. 실제로 RPG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크로커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합성을 하면 독이 되는 그런 약간 그 연금술의 재료로만 나와. 사실은 약인데. 그래서 계속 비소랑 수은이 주된 약으로 쭉쭉쭉 남아있다가 뭐 이제 정신승리도 하죠. 아까 뭐 부의 상징이다, 뭐 성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치료로 돌아오는데 중국에서는 침술이 유행합니다. 야, 그럼 침술 어떻게 하냐? 이렇죠. 그랬을 거예요. 환자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또 침을 찔러버리니까. 거기다 침 푹 찔러 그러면 당연히 아프지. 각광받질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죽으세요도 침을 찌릅니다. 다트 같은 걸로 찔러요. 근데 피를 빼고 싶게 생기긴 했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혈을 하려고 했는지 뭐 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중세 유럽에서도 찔러.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뭐라도 하자라고 하는데 이 당시 유럽에서는 고양이가 뭔가 특별한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먹이보자. 고양이를 먹여? 그 중에서도 아기 고양이를 먹어보자. 왜냐면 고양이가 이렇게 막 엄청 조그매졌다가 펴졌다가 하고 약간 연체동물. 연체동물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먹으면 뭔가 이 관절 같은 데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 관절을 닮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애기 고양이를 많이 먹었는데 그걸 이제 쪄가지고 먹기도 하고 거위 안에다 넣고 쪄서 먹기도 하고 뭐 했어. 효과는 없지. 당연히 없어. 그러다가 1679년에 사실 몇 번 나온 이름인데 앤토니 반 루엔훅 이 사람이 이제 현미경의 아버지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루엔훅이라고 옛날에 그 손씻기 역사할 때 잠깐 나왔어요. 현미경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의별 걸 다 관찰하다가 통풍 환자의 결절을 관찰했어요. 봤더니 반짝반짝반짝.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길고 투명한 입자들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삐쭉삐쭉한 결절이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야 이런 게 있어서 아픈 거다. 그럼 어떻게 그걸 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연구가 계속 되겠죠. 근데 이게 연구가 유리했던 게 대부분 그 당시에 연구는 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취미니까 사실 과학이 실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실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건 부자야. 부자는 통풍에 잘 걸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셀프 관찰이 되다가 이제 1776년 거의 100년이 지났죠. 그때 이제 스웨덴 화학자가 결석 이게 요산이라는 걸로 돼 있다. 요산의 축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그때 동안 계속해서 무시가 되었던 코리친, 가을 크로커스나 초원 사프란 같은 약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딱 치료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량만 절 조절하면 이거 치료제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면 18세기부터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를 한 거니까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떻게 정제를 하거나 그러진 못했기 때문에 통풍에서 해방된 건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정도고 진짜 약이 나온 건 20세기 중엽입니다. 오래 걸렸죠. 1957년에 영국의 허드슨이 통풍에 병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요산 분해 효소를 검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이가 나. 역시 요산 분해 효소의 차이가 병을 만드는구만. 라고 해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약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로플리놀 이 약이 나와서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죠. 여담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른 진통제에 밀려서 사실 통풍약으로도 코리친이 흔하게 쓰이진 않아요. 그쵸. 엔세이드 너무 심할 때 급성기인 스테로이드.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분야에 하나 쓰입니다. 이 코리친이. 지금도요? 우리 다 한 번쯤 이 혜택을 봤어요. 뭘까? 이 코리친의 기전을 보면은 유전자의 분열을 막거든요. 이게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요걸 이용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통풍 역사 하다가 씨 없는 수박이 나와가지고 신기했어. 신기하네. 어찌됐건 통풍 요새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쵸. 사실 식습관을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걸리는 사람은 조심해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뭐 요새는 뭐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것도 있고 배설을 촉진하는 것도 있고 워낙 약이 많아요. 근데 그거 미련하게 약 안 먹고 참으면 이제 관절에 침착돼서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더 골 때리니까 관절 변형 오면 수술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하시고 제일 좋은 건 비만하지 않게. 그쵸. 좀 개선을 하는 게 비만하지 않게 하는 게 압도적으로 제일 효과가 좋죠. 아무튼 제가 사실 기름진 거 좋아하는데 알코올은 잘 못 마시지만 옛날에 혹시 양반으로 태어나서 기름진 거 먹고 했으면 통풍 걸렸을 것 같은데 한번 걸리면은 라이브로 약이 어떤 느낌인지 없었겠구나.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니면 저주를 하는 투프까지 걸리라고? 궁금해. 그러면 안 되지. 막막방류에서 계속 겪으면 안 되지. 간접 경험만 하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한 음악의 역사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음악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